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진사이버대학교 학생복지처 책임을 맡고 있는 노인복지학과의 안은숙 교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조금 덜어 이렇게 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이렇게 폭넓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이렇게 보장하기 위한 국가장학금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영진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정규 대학이기 때문에 이 국가장학금의 수혜 바로 대상이 되는 그런 대학이고요.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 대학에 입학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우리 학생분들께서는 충분히 이 국가장학금의 수혜 대상이 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열려있는 이런 국가장학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대학으로 보다 더 경제적인 부담을 홀홀 날려버리고 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입하실 수 있도록 보다 원활한 제도 활용이 가능하시도록 이번 시간에는 국가장학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이렇게 5가지 갈래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가장학금 제도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이렇게 떨쳐버리고 누구나 경제적인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의지만 있다면 고등교육의 기회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이 국가장학금 제도가 마련이 되어져 있고 해마다 그 지원의 폭을 넓혀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국가장학금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국가장학금 제도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들을 한번 정돈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주가장학금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철저하게 소득 연계형으로 설계가 되어서, 즉 이 말은 소득이 낮은 분들이 이렇게 보다 더 소득 기준으로 많은 금액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기준으로 한 이렇게 설계된 장학금의 유형이 바로 국가장학 1유형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신청하시는 그 장학금도 바로 국가장학 1유형인데요. 자, 이런 1유형은 그러면 소득 연계형이라고 하는데, 자, 어느 정도의 그 구간, 그죠? 소득 구간에 얼마의 금액을 지원하는지, 그죠? 어떤 기준으로, 어떤 소득 기준, 이 선정 기준은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그죠? 자,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을 이렇게 장학금 지원 규모로 삼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죠?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지 요것을 정리해 보고요. 자, 그러면 내가 지원받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요런 이제 그 장학금은 우리 대학 등록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겠는지,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연달아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대학의 등록금을 이렇게 많이 해결을 해주는데, 그러면 내가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그죠? 이 부분도 아마 정말 궁금하시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그 대학에서 최근, 그죠? 3년간 이렇게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의 규모, 그죠?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내가 가능성이 있겠구나를 유추하실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돈을 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장학금의 그 제도, 전반적인 제도는 제가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자, 국민 누구나 경제적인 여건에 관계없이 대학에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만 있으시면 고등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죠? 등록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고등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마련이 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대학에 가서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자, 이렇게 대학 공부를 통해서 내가 자격증도 취득하고 학위도 취득하고 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 삶을 사는데 중요한 기반이 바로 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해서 국민들의 이런 복지를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그런 장학제도가 바로 국가장학금 제도이다라는 전반적인 그 방향성을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국가장학의 유형이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철저하게 소득 기준으로 이렇게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서 이렇게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그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된 장학 유형이 바로 국가장학 1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한국장학재단으로 접속을 하셔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하시고 장학금을 신청하시는데, 장학금 신청 기간은 2017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2월 12일
2일까지가 1차 신청 기간입니다. 그 후에도 2018년 2월에 2차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1차 신청 기간에 보다 먼저 신청을 하시는 것이 빨리 장학금을 수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리하다라는 점도 제가 후에 언급드리겠습니다만 먼저 한번 이렇게 첨언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시는 유형은 이제 철저하게 소득 기준을 이렇게 지원 기준으로 삼고 있는 1유형에 해당되는 국가 장학금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소득 연계형,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많은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기준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만든 장학금이 바로 국가 장학 1유형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나는 아직 이번에 대학을 진학을 계획을 하고 있으나 아직 영진사이버대학교에 재학생 신분을 취득하지 않았는데 나도 아직은 대학생이 아닌데 장학금 신청이 가능할까를 아마 궁금해하시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 그게 신입생 입학 예정자도 바로 1차 신청 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학교로 세부적인 사항을 문의하신 후에 바로 장학금 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소득 연계형의 장학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모든 기준은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이 바로 1유형 그 국가 장학금 제도입니다. 자, 그러나 재학생의 경우에는 아주 최소한도의 성적 기준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신입생의 경우에는 성적과 관련 없이 철저하게 소득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성적에 대한 부담감 떨쳐버리시고 바로 장학금 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것이 바로 기본적인 국가장학금의 소득 연계형이 1유형이고요. 여러분들 1유형을 신청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특별히 다자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자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1유형을 충족하시는 분들 중에서 1993년 이후 출생자이고 형제 자매 중에서 셋째에 해당되시는 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가장학금 제도를 살펴보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소득 연계형이기 때문에 월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이렇게 해당이 되겠는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 전체의 소득을 10개 분위로, 그죠? 10개 구간으로 나눈 것이 바로 10분위 구분법인데요. 여기에서 국가장학을 못 받는 고소득층은 9분위와 10분위, 그죠? 그러니까 상위 20%의 이런 소득 구간에만 국가장학금이 지급이 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그죠? 기초수급자인 0분위부터 시작해서 8분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받는 금액에 편차가 있으나 모두 국가장학금의 금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은 월소득, 그죠? 단순한 월소득 수준이 아니라 월급으로 받는 총액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월소득 인정금액이라는 환산금액이긴 하지만 요 기준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이런 그 감이 피부에 와닿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재학생은 최소한도의 성적 기준을 두고 있으나 직전 학기 평균 80점 이상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으나 신입생의 경우에는 성적과 전혀 무관하게 소득으로만, 그죠? 이렇게 장학 기준을 충족을 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각 분위별로 얼마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게 되겠는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까 0분위부터 8분위가 모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받는 금액은 학기별로 이만큼의 금액을 지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0분위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렇게 2분위까지는 전부 260만 원까지의 이렇게 충분한, 그죠? 국가장학금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학기별 지원이니까요. 연간 받는, 그죠? 금액은 학기별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0분위부터 2분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520만 원을 연간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로, 그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서 이 금액을 장학금을 지원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 우리 대학의 등록금은 요 범위 안에 충분히 포함이 되게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학기별 국가장학금을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0분위에서 2분위의 경우에는 260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곱하기 2 하면 학기별 2번이니까, 그죠? 연간 520만 원까지를 지원받는다라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등록금 범위 안에 요 수준까지를 지원한다라는 범위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학의 등록금은 입학할 때가 가장 그 등록금 수준이 높은데요. 146만 원입니다. 그 후에
경우에는 학기별로 126만 원 그리고 108만 원 요렇게 차등적으로 등록금이 더 낮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자, 더 지원 범위는 실질적으로 크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만약에 내가 4분이다라고 했을 때 그죠? 4분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 대학에 126만 원인 등록금의 그죠? 책정 학기인 경우에는 전액을 다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입학 가실 때라고 하더라도 나의 부담 수준은 3만 원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아주 적은 부담이다라는 부분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학에서 등록금을 이렇게 국가 장학금을 그죠?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등록금을 해결하는 학생의 그죠? 숫자는 어느 정도일까? 그죠? 제가 이렇게 표로 그려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연간 2015년 최근 3년간 자료를 정리해 보니 2015년, 그죠? 2016년, 2017년 더욱더 수혜받은 학생들의 숫자가 매우 크게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제도를 잘 모르셔서 이렇게 활용을 못 하시는 자,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요. 지원의 폭이 점점 더 확대되는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해서 자, 이렇게 수혜를 받는 학생들의 범위가 커져가고 있다는 부분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제도를 아셨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주인공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제도 활용을 하셔서 자, 우리 열려있는 우리 영진사이버대학교의 문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학에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인원수는요, 지금 이제 그 학기별 인원수를 합산한 인원입니다. 우리 대학의 재학생 규모가 3,300여 명 수준이기 때문에 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그 국가장학의 혜택을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실질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조금 더 체감도 있게 다가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청 방법을 간단하게 그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신입생도 1차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차 신청 기간 안에 이렇게 바로 한국장학재단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하시고요. 그죠?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장학금 신청이라고 그죠? 요것을 클릭하셔서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가구원 동의라는 절차를 완료하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요것과 그 신청하는 절차와 관련되는 제가 간단한 안내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고요. 더욱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서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쉽고 간편하게 장학금 신청하기 영상을 저희가 띄울 예정입니다. 자, 그 세부적인 영상을 참조하셔서 편리하게 신청하시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급적 그 1차 신청 기간에 접수를 하시고 이렇게 접수한 순서대로 여러분들의 장학 그 금액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발빠른 신청으로 국가장학금의 주인공이 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재학하는 4학기 모두 국가장학금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께서 성적 기준은 최소한도로 유지만 하시면 철저하게 소득 기준으로 4학기 동안 국가장학금을 수혜를 받으면서 내 알찬 미래를 설계해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적극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진사이버대학교는 여러분들을 위해 활짝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찬 교육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의 경쟁력을 높여가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제도 적극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미래에 이렇게 알찬 그죠? 설계를 해 나가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